자, 48페이지 그 중간에 박스 있죠. 부당한 계약 전환으로 인한 부활. 이것도 별표 3개 정도 돼요. 48페이지 부당한 계약 전환으로 인한 부활. 48페이지 중간에 I 땡 돼 있죠. 그 제목만 봐더라도 부당한, 뭔가 부당한 걸로 계약이 전환 바뀐 것 같아. 그래서 고객이 뭔가 설계사에 현혹돼가지고 계약을 해지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FC가 사기친 거야. 그럼 다시 그쪽 원래 보험회사에 나 이거 FC가 사기쳐서 나 해지한 건데 FC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이거 말고 원래대로 좀 살려달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워낙 잘못하신 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하게 되면 인정받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도 나중에 알게 돼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보험 설계사 등이 모집 종사자가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기존의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부당하게 해지시킨 거죠. 형님, 야 A 회사에다 B로 왔는데 형 A에서 안 좋아. 해지를 하고 새로운 보험 계약, 형님 B 회사가 더 좋아. 여기 오니까 하거나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 보험 계약을 기존이 중요하죠. 기존 거 놔두고 추가하는 건 상관없는데 그걸 해지하고 부당하게 소멸하게 된 경우 부당한 계약 전환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부당한 계약 전환 시는 기존 보험이 소멸한 날로부터 얼마 이내? 6개월. 6개월 이내에. 나 속았다 고객이 180일이죠. 속았다. 아 진짜 속아버렸다. 기존 거 깨고 이내에는 절차에 의해서 나중에 한 새로운 계약을 취소하고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 6개월 이내에. 시간을 많이 준 거죠. 너무 그 고객이 단계 크니까. 잘 나오더라고. 그다음 49페이지 제일 위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보험계약의 부활을 위한 요건. 부당한 전환 이제 계약인데 세 번째 줄 기존 보험 계약 소멸과 새로운 보험 계약 체결이 동일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된다. 아 같은 회사구나. 아, 나 착각했네요. 소멸 계약도 A 회사고 신계약도 A 회사로. A 회사. 그러니까 같은 S사에서 A라는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B라는 또 다른 성격의 뭐 요즘에 B로 했을 때 그때 부당한 계약 전환으로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기존 거를 살려줄 때 회사가 다르면은 좀 살리기 어렵겠네요. 그러겠네. 다만 보험중개사 여러분 그 보험중개사 보험 회사가 있고 보험 대리점이 있고 그다음에 보험 중개사가 있고 이렇게 있죠. 세 가지. 중개사는 독립적으로 공인중개사로 생각하시면 돼요. 보험중개사는 부당한 그 계약 전환은 효력이 적용이 불가능하다. 그 박스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 박스에서 보험중개사가 행한 부당한 보험계약의 전환도 부활의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중개사는 독립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 사람 책임이에요. 보험계약의 내용 변경 보시면 내용 변경. 자, A라는 종신보험을 가입했는데 이 종신보험의 내용을 변경하고 싶어. 내용. 뭐 빼달라, 뭐 넣어달라, 뭐 이런 거. 두 번째 줄, 보험계약자는 계약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보험회사는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해준다. 자,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양가 1번에 보험 종목의 변경. 그 다음에 양가 2번, 보험 가입 금액 등의 변경. 자, 내가 사망보험금에 이거를 종신보험에 1억이라고 가입이 돼 있어. 1억. 근데 이거를 나 6천으로 줄여줘.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사망보험금 1억인데 나 6천으로 줄여줘. 나 힘들어 요즘. 좀 보험료 다운시켜줘. 가능해요? 가능 못해요? 줄이는 건 가능합니다. 기간 정해져 있나요? 아니요, 뭐 가능해요. 뭐 2년, 3년 보통 2년 정도. 근데 1억을 가입한 거를 나 1억 5천으로 5천만 원 추가할래.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거는 새로운 계약으로 가야 돼. 신계약으로. 별도의 청약서. 줄이는 거는 가능하지만 늘리는 거는 새로운 계약으로. 그래서 근데 이 줄이는 거는 어떻게 돼? 이 4천만 원에 대해서는 해지야 해지. 부분 해지. 그래서 해약환급이 발생합니다. 해약환급. 그래서 보험가입 등의 변경이 별표 하나인데 보험가입 금액을 감액하고 할 때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고 마지막 제줄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된다. 이 4천만 원에 대해서 해지환급이 발생하고 보험료도 다운이 되죠. 증가는 안 된다. 자 넘길게요. 50페이지 보험 계약자 및 보험 수익자의 변경 가능합니다. 계약자 변경에는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야 되지만 수익자 변경에는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계약자가 엄마에서 아빠로 바뀌거나 회사에서 내준 것을 내가 받는다는 하는 것은 도장 들어가는 사인이 필요해요. 근데 수익자는 서류 하나로 그냥 가능해버려요. 간단해. 수익자는. 이 정도는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양가로 4번 보험증권의 재교부 및 기재 착오의 처리. 보험증권이란 것은 뭐 주식이 아니라 가입할 때 이제 암 얼마, 사망 얼마 이게 이 서류를 증권이라 하죠. 세 번째 줄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해준다. 이 정도 보시고 51페이지 제일 위에 소멸시효 보험 청구권, 보험료 반환 청구권, 해지환급금 이런 것들 보험을 청구하는 것을 2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끝나. 2년 이내 안 하면은 청구할 수가 없어요. 2년 전에 내가 사고 난 거 지급 청구 안 하다가 2년에 청구할 수 있는데 지금은 3년으로 바뀌었어요. 3년으로. 근데 이게 시험 문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네. 작년에는 2년 지나면은 돈 안 줬는데 3년 지난 그 나라에서는 금감원에서 3년으로 바뀌었어. 3년. 소멸시효. 그다음에 양가로 3번 51페이지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의 책임. 보험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설계사, 대리점 등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률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년이 지나면은 그러면 보험금 자체는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3년 그러니까 이거 2년이면 지금 3년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2년을 하더라도 3년 된 거 막 소리 지르고 막 세게 하면 다 주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한 5년 이상 됐으면 절대 안 되겠네. 그러니까 일단 이제 보험회사가 이제 주면 주는데 이제 이 고객한테는 힘이 없는 거지. 옛날에는 막 설계사가 알려주지 않았다. 담당 설계사가 이거를 나 지난 이게 청구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해당 사항 없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다 주고 이랬죠.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5년 정도면은 안 주면 그만이지. 저기 청구를 안 한 게 아니라 청구를 못 한 경우 있잖아요. 어떤 경우를 예를 못해요? 들어서 청구를 했는데 당신 해당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못 받았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청구가 가능하다더라. 그래 10년이 10년. 민법으로 10년. 10년에 그런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네. 그 확실합니까? 그 청구 돈 못 준다는 게 설계사였어요? 아니면 보험회사 답변이었어요? 보험회사 답변이요. 전화 통화가. 아 그러면은 나중에 너의 말을 믿고 봤는데 지금 보니까는 내 그때 계약 당시 보니까 계약이 준다 그러면 서류 밟아가지고 얘기하죠. 어떤 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내용하고 이런 거 서류만 준비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래된 것도 증권 재발급 되나요? 그렇죠. 이미 저기 실효가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실효 좀 달라고 해야지. 여기 해가지고 찾아가서 전해가지고 당시 나 옛날에 이거 해지된 거 실효된 건데 좀 달라고 하고 그 당시 병원 기록이나 뭐 병원 서류 있으면 그다음에 그 기록이 남아있죠. 옛날 청구했는데 거절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보험회사에서는 지급할 때는 어떤 내용을 지급하고 어떤 근거로 거절하고 이게 다 가지고 있어요. 아, 저기 서류를 딱 제시를 하면서 청구를 한 게 아니고 전화상으로 물어본 거죠. 아, 그걸 증명해야 되겠네. 청구했다는 내가 청구를 시도한 적 있다는 걸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직접적으로 청구를 한 게 아니고 물어본 거죠. 가능하냐. 보험 청구 가능하냐. 근데 다시 보니까 진짜 청구 가능해요? 모르겠어요. 그거랑 그럼 당신이랑 한번 비교해봐야죠. 계약서를 증권을 본 다음에. 근데 만약에 그게 시도한 적 있는 거 없는 거는 참 증명이 힘드네요.
보험회사에서는 너가 청구한 적이 없지 않느냐, 근거를 대라, 뭐 이러게 돼요. 통화 내역을 뽑아야 되겠다. 핸드폰으로 걸었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험 설계사가 그 회사를 퇴사를 하면서 저희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실효되고 2년이 안 된, 2년 이내 그 시점에.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2년이 지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증권 내용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중간 그러니까 2년 안에 저희가 연락을 했는데 네. 가입하거나 그러니까 실효가 된 시점에서 2년이 그 다음이었으니까 2년 안 되는 거죠. 몇 개월 뒤니까. 첫 번째는 그러면 청구한 시도 시점 파악하고, 두 번째는 증권 파악을 해야 되겠네요. 자, 넘어갈게요. 일장은 이럴 수밖에 없어. 어떤 정해진 룰을 가지고 우리가 자주 봐야 되는 거라. 3장 세제. 세금 아예 안 보셨나요? 세금 넘어갔어요? 아니요, 한번 뭐 그냥 넘어갔다면서요? 맨 첫 페이지 살짝 읽고 넘어온 것 같은데. 여기 상속 증여에서 됐던 것 같아요. 상수증이요. 자, 55페이지 세제 넘어갑니다. 자, 보장성 보험료의 세액공제 얼마? 연간 100만 원이에요. 나올 것만 뭐 나올 수도 안 나올 수 있는데 주로 나오는 것만 터치하죠. 세액공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 받겠죠. 그죠? 자, 연금의 세액공제는 얼마예요? 연간. 연금의 1년간 세액공제 한도. 200? 400만 원이에요. 자, 보장성 보험 실비 암 이런 것들이죠. 보장성 보험은 연간 세액공제 한도 1인당 나왔잖아 방금. 도표에 뭐라고 나왔어? 100만 원. 자, 그러면은 이번에 가입하신 그 뭐 있죠 실비 11호 나누면 월 얼마야? 월 한 8만 원 정도. 그죠? 11호 나누면 월 얼마 정도 돼요? 연금은 월 진짜 34만 원 정도. 이 정도 한도 더 이상 납부해도 세액공제 안 돼요. 그죠? 그 말에 보장성은 100만 원 정도를 세액공제 해준다. 한 달이 아니라 1년에. 년. 그래서 세액공제 받는 금액은 몇 프로예요? 납부한 1년간 납부한 금액에서 얼마를 세액공제 받아? 얼마 돌려받아? 응? 여러분 안 되겠네. 그 박스 위에 12% 나와 있죠? 12%. 12% 돌려받아. 12%. 그러면 400만 원에 12% 얼마야? 400만 원 연금을 납부하고 얼마 돌려받아? 400 곱하기 12% 하게 되면 48만 원. 오늘 환급 받는 거예요. 자, 100만 원에 12%면 12만 원 돌려받고. 보험을 나는 나를 위해서 가입했는데 나중에 1년에 한 번씩 돈 돌려줘. 괜찮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장애인들은 플러스 또 100만 원 여기다 장애인이 만약에 보험 가입이 돼 있다. 보장세 그럼 또 100만 원 또 환급을 줘요. 장애인 우리나라는 장애인이나 노인들한테 복지가 좋죠. (12%예요) 세액공제는 몇 프로 공제된다? 12%. 연금은 1년간 한도 얼마? 400. 보장성은 100. 이렇게. 자, 넘어갈게요. 자, 56페이지 맨 하단에 박스.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 납입에 연 얼마 한도? 곱하기 12%니까 48만 원 받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57페이지 양가로 3번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의 비과세. 자, 저축성 보장성이에요, 저축성이에요?
저축성 보험. 자, 첫 번째 줄 읽어볼게요.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보험 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 또는 계약 기간 중도에 해지함에 따라 받는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 뺀 금액으로 소득세법상의 이자 소득세로 분류된다. 자, 저축성 연금을 가입했는데 우리가 보험회사에다가 저축이나 연금을 가입한 이유는 뭐예요? 비과세야, 비과세. 비과세 무슨 뜻이에요? 세금이 없어. 어떤 세금이 없어?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종합소득세가 없어요? 어떤 세금세가 없어? 이자소득세가 없어. 이자소득세. 은행에다가 적금을 넣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1년이면 원금이 1200이야. 근데 이자가 발생한 이자가 한 달에 12만 6,100원이야. 12만 원이나 쳐요. 10만 원이나 쳐요. 10만 원 이자 다 줘요? 아니면 세금 떼고 줘요? 세금 떼고 이 세금 몇 프로 떼요? 15.4% 떼잖아. 떼고 얼마 줘요? 8만 5천 원만 준단 말이에요. 이 15.4%가 뭐야? 이자 소득세. 보험회사에다가 저축을 10년 이상 넣으면 이 이자 소득세 15.4%를 안 떼요. 15.4% 누가 가져가? 그러면 계약자가 가져가는 거죠. 보험회사에 넣으면은 비과세 보험회사, 모든 보험회사, 특히 생명보험사에 넣는 뭐 상품들은 다 비과세야. 이자 소득세를 안 받아. 그러면 이 비과세 상품을 하려면은 가입하자마자 비과세예요? 아니면 어떤 요건이 있을까요? 요건을 나라에서 만들었어요. 그 요건이 뭐냐? 이 박스에 낙배에 자 2억 원 이하 밑줄 동그라미 1번에 2억 원 이하 그 다음에 10년 이상 밑줄 자 1번 같은 경우는 일시납이야. 일시납 한 번에 돈을 빵 넣는 거는 2억 원까지만 비과세고 2억 원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때려요. 자 이거 일시납이랬어. 일시납하고 월납은 무슨 차이예요? 일시납 내가 1억이 있어. 나이 드신 분들 젊었을 때 일하다가 연금을 못 넣었어요. 1억 있는데 연금 받고 싶어. 그렇다고 매달 50만씩 넣을 수는 없잖아. 1억을 한 번에 일시납 넣을 수 있어요. 일시납이면 일시납의 비과세 한도는 2억까지다. 2억 위에다가 일시납이라고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억